안녕하세요. 피부 좋아지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송승현입니다. 오늘은 안면 홍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면 홍조는 단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굴이 더 쉽게, 더 심하게 붉어지고 또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안면 홍조라는 이것 자체가 질환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서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폐경, 고혈압약 같은 약물 복용, 전신적인 질환, 불안, 정서적인 긴장, 피부 질환 등 다양한 질환과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치료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안면 홍조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피부과적으로 중요한 주사, 로제이시아라고 하는 장미랑 비슷하다라는 뜻으로 장미진이라고도 하는 이 질환에 중점을 두고 주사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라는 병명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사 중에도 이 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드물지 않은 질환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르네 젤위거, 빌 클린턴, 해리 왕자 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열, 추위, 급격한 온도 변화, 화장품, 자외선 등 다양한 자극을 받았을 때 홍조가 쉽게 나타나고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홍조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실핏줄같이 모세혈관 확장이나 여드름 같은 붉은 구진, 고름 물집, 코의 피부가 딸기코처럼 비우되는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구진, 고름 물집 형태로 나타나는 주사는 여드름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사는 특징적으로 눈 주변을 제외한 얼굴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사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전적인 요인, 여러 악화, 유발인자, 그리고 선천, 후천 면역 반응, 신경혈관 반응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사는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피부 혈관이 늘어나고 또 만성적으로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조절하는 치료, 그리고 늘어난 혈관을 줄이는 치료가 주가 됩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같은 먹는 약, 아니면 로섹스겔, 수란트라크림, 엘리델 크림 같은 바르는 약을 사용하고요. 이미 늘어나 버린 혈관이나 지속적인 안면 홍조는 혈관 레이저와 IPL, 고주파 등을 이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안면 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다가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피부가 너무 민감해서 레이저조차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초음파 관리를 통해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보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 치료로 먹는 약, 바르는 약, 레이저 치료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치료를 하더라도 생활습관 개선이 없다면 치료 효과가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꼭 지켜주셔야 할 생활습관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얼굴에 혈관이 늘어나는 또 열이 발산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햇빛을 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이것이 주사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정도로 피부가 자극되지 않도록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 같은 성분이 포함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즉 얼굴에 발랐을 때 백탁 현상이 허옇게 일어나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급격한 온도 변화, 열, 추위에 대한 노출을 피하기. 너무 덥거나 또 춥거나 또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주사를 악화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우나나 뜨거운 목욕, 반신욕은 피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혈관을 늘어나게 해서 홍조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운동을 너무 강한 강도로 하거나 더운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라든지 아쿠아로빅 같은 물에서 하는 운동은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열에 의해서 얼굴이 너무 뜨겁다고 느껴지실 때는 목에 시원하게 물에 적신 천을 두르거나 차가운 음료, 또 선풍기 등을 이용해서 열을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는 것 역시 홍조를 악화시키는데요.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얼굴을 가려주셔야 하고 울 소재 같은 까끌까끌한 질감보다는 부드러운 실크나 아크릴 소재의 스카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 조절. 매운 음식을 먹거나 뜨거운 음료, 술을 마시면 또 역시 얼굴이 붉어지기 때문에 주사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술을 또 아예 마시지 않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술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보습. 주사가 있는 경우에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하면서 피부 장벽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피부 장벽 약화로 주사의 염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초음파 관리가 도움이 된다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보습제는 겔이나 로션 타입보다는 크림 타입,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써주면 더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클렌징 습관. 비누가 아닌 약산성 세안제 같은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미온수로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세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진동 클렌저라든지 타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세안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여섯 번째, 화장품. 화장품 중에서도 피해야 할 성분이 있는데요. 알코올을 베이스로 한 스킨 토너, 향료, 또 글라이콜릭산, 락틱산, 샴푸에 많이 들어있는 맨솔이나 camphor,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등입니다.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는 치약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면 홍조, 주사가 있는 분들은 피부가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품의 개수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요. 새로운 화장품을 시도하기 전에는 홍조, 주사가 없는 피부에 3일 정도 소량 발라보시고 따가움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필링이나 스크럽, 얼굴을 문지르는 것 같은 자극을 줄 수 있는 행동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스테로이드제 도포. 처음에는 주사를 습진 같은 질환으로 오해하거나 아니면 자가치료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경우 일시적으로는 혈관이 줄어들고 또 염증이 줄면서 호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바르게 되면 혈관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피부가 얇아져서 홍조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전에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피부과 전문의 송승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